최근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상당한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에 대한 강행 의지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관세 조치가 현실화되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 대미 철강, 이 쿼터제로 관세를 피해갔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관세에 맞고 쿼터제도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맞이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K철강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가야 될까요? 기회는 없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은 이것도 솔직히 또 오늘 밤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까지 놓고 보겠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까지는 일관됩니다. 무려 25% 관세입니다. 자, 이인철 소장님, 우리의 철강이 이제 미국 들어가면 가격이 25%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장에 상당한 충격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의 타겟은 무역 흑자국들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국가들. 예. 그래서 북미 국가 1차로 때렸고요. 여기다 다음 차례 유럽연합 그리고는 아시아로 넘어오게 되면 베트남, 한국 그리고 일본, 대만, 인도까지 네, 가야죠. 가야 될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13일부터죠. 네.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강행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전 국가별 아니라 품목별입니다. 품목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은 이제 미국 철강 수입 시장 점유율을 봤더니 9.7%입니다. 여기에 이제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4위에 해당하는데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철강 소비 시장은 수입 시장 비율이 한 30% 정도인 걸 감안하게 되면 적자는 이제 비중입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일기 행정부를 복귀해 보면 일기 때도 철강이 1차 관세 타겟이었습니다. 네. 당시에도 이제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서 지난 2018년부터 철강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에 쿼터 수출 물량을 받았죠. 우리 스스로 제기했죠. 맞습니다. 예. 직전 3년 평균의 70% 수준인 연산 263만 톤까지는 관세 없이 그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를 물기로 했기 때문에 상단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쿼터제도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25%의 고율의 관세 부과는 한국에서 이제 배 실어서 날아가는 모든 철강에 대해서는 25%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이 약화는 불가피하고요. 이 철강이 가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한테 또 퍼지게 사용해야 될 텐데 국내 자동차 업체들, 제조업체들 이제 연관 산업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이 좀 불가피한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 신용평가는 이런 이제 피해, 실제로 미국이 이런 관세를 강행할 경우 국내 철강 업계는 연간 1조 2천억 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국내 철강 가운데서는 대미 수조 정도가 가장 높은 게 강관입니다. 네. 강관의 경우에는 타격이 좀 더 클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난 일기 때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 쿼터제라는 진짜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우리 스스로 263만 톤을 제한을 하면서 뭐 관세도 피해 가고요. 나름 우리 철강이 유지됐거든요. 이번 2기 때 또 이런 어떤 또 하나의 제2의 쿼터 같은 그런 좀 협상의 여지, 협상의 묘 없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좀 관세 정책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네. 하루 만에 번복하고 뒤집고 유예하는 걸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일말에 네. 희망은 좀 걸어볼 만한데 근데 이 시행 일자가 너무 같아요. 파트네요. 네. 지금 바로 현지 시간으로 12일 강행될 것으로 보여서 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를 당장 좀 제외받기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무부서인 산자부가 이제 한미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5개 분야에 대해서 관세 및 비관세, 조선과 에너지 그리고 알래스카 LNG에 관해서는 대응책 마련에 좀 골몰하고 있는데 안덕근 장관은 이제 관세 협정이라는 게 단기전이 아니다. 네. 이게 이 마라톤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부는 이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이제 방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미국의 USTR 이 대표 등과 협의를 통해서 실무협의체에 대한 이제 논의를 구체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즉각적인 이제 면제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네. 지속적인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입장을 반영할 여지를 좀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네. 자, 이렇듯 분명히 우리 K철강에는 악재인데요. 근데 지금부터는 기회 요소는 없을까? 이 점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식시장 보면 지금 철강주들이 약간 어리둥절할 정도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번 기회에 캐나다, 멕시코 철강이 오히려 큰 피해가 나고 이쪽이 붕괴되면 K철강에게 기회가 열린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철강의 경우에는 네. 이제 도전 요인, 기회 요인이 동시에 있는데요. 예. 우선 보게 되면 그동안 우린 쿼터제 때문에 그 이상을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예. 263만 톤으로 상한이 막혀 있었죠. 근데 멕시코, 캐나다의 경우에는 무관세로 무한정 네. 수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순위가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일한 관세를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까지 다 매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위를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이 생긴다라는 얘기이고요. 네. 특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에는 출범 직후부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래스카 천연자원 개발을 규제를 비롯해서 LNG 프로젝트를 이제 승인을 잇따라 단행을 했는데 특히 지금 현재 11개 에너지 관련한 이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이런 과정이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이제 파이프라든가 밸브라든가 특수관과 그렇죠. 같은 강관. 이런 이제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물론 뭐 여전히 중국산 저가 제품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침체를 야기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제 대중국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견제까지 강화하게 해주니까. 되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틈새 시장으로 반사 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거 고부가가치 관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산 관광 수입 비중은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2기 대중 무역 압박이 강화될 경우 중국 대신 한국으로 대체 가능성까지 이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계들은 현지 투자 확대와 더불어서 협력 확대를 모색하면서 네. 경쟁력 강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바로 그겁니다. 우리 K철강의 기회적인 측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 LNG 가스에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뭐 석유뿐만이 아니라 가스. 그래서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도 뭐 조금 이따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이렇게 LNG 프로젝트가 활성화가 된다면 이제 가스 들어가게 되는 거 관, 뭐 피팅, 밸브 여기가 또 우리 K철강은 정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또 기술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이것도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알래스카의 경우에는 뭐 영하, 늘 영하인 땅이기 때문에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우는 영하 40도 이하에 영하 40도요. 그렇습니다. 이 혹한의 환경에서 견딜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려 1,300km의 가스관을 연결하는 게 핵심적인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극저온에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이 철강제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밀고 있는 알래스카 이 사업에는 LNG. 무려 네. 이제 10만에서 한 15만 톤의 철강이 사용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미국 철강 시장에서 우리가 강관이나 배관 부분이 1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멕시코 이 트리기에보다도 더 경쟁사보다도 우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 가운데는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경우에는 영하 163도에도 견딜 수 있는 극저온의 이제 특수 합숙광을 만들고 있고요. 영하 163도요? 그렇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니켈보다 저렴하고 마모성, 내식성 모두 우수한 것으로 판명이 나서 예. 실제로 국내 광양 LNG 터미널에도 사용이 된 그런 이제 철강 재료고요. 또 현대제철 역시 이제 니켈 특수강관과 LNG 선박용 후판 부분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의 이제 LNG 플랜트나 이제 기자재 시장 면에서는 K철강이 어떤 수출 확대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LNG 가스 프로젝트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냥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연설 때도 들었고요.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좀 비관론자 분들은 이거 수십 년부터 해왔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너무나 지금 주식시장에 뭐 거품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진실로운 거짓 뭡니까 이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요? 맞습니다. 이제 수십 년 됐다는 것도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 경제성을 이유로 이제 글로벌 맞아요. 메이저 네. 업체들이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발 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화석 연료와의 전환을 얘기하면서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쪽에 이제 초점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이제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루이지애나를 포함해서 11개 LNG 프로젝트가 건설 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LNG 플랜트와 관련해서는 뭐 기자재나 LNG 선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강도 철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첫 연설에서 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고 수조 원 투자할 것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우리는 검토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제 판을 깔아놓고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협상의 카드로 이제 활용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엑선모빌과 이제 브리티시 페트롤 같은 경우에는 네.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업에서 좀 발을 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사실인가요? 팩트인가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극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환경 기술 자체도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고지방이 이제 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열악하죠. 코로나 이후에는 네. 사업성 그리고 건설비, 인프라 모두가 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장기 방치된 사업장을 다시 이제 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이게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제 실질적인 사용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사이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뀌어서 네. 화석 연료가 죽고 다시 신재생으로 신재생 에너지 오면, 쪽으로 전환하게 네.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발을 빼지 못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저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우리 정부와 이제 업체들이 심사숙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 산업부에서도 요번에 그 4가지, 뭐 크게 5가지라고 합니다. 관세 비관세까지 합치면 이제 관세로 4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도 있거든요. 부디 아마 우리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들어가서 함께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 조금 더 협상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알래스카 LNG 사업 프로젝트 무려 1,300km 규모의 가스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주식시장은 일단 환호는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K철강의 기회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의 LNG 사랑도 봤는데 지금 보면은요, 중국도 때마침 우리 K철강의 일종의 좀 호재성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의 경기 부양도 있지만 드디어 이 저가 중국 철판 이거 감산 들어간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중국의 저가 물량, 그동안 이제 미국의 어떤 공격적인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네. 자국 내 경계에서 다 소화가 안 되니 또 거의 그걸- 부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로 이제 이른바 밀어내기 방식으로 해서 저가 철강을 이제 공급하면서 네. 점유율은 높아졌지만 시장 전체가 침체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 중국이 대규모 철강 감산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예. 물론 구체적으로 감축량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5천만 톤, 5천만 톤 가량 줄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우리나라 생산량이 한 6,350만 톤이니까 거의 80% 육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연간 생산량이 한 10억 톤인 걸 감안하게 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를 감산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으로부터의 고을 관세 압박을 받자 이제 한벌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우리는 중국산 저가 물량이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그럼요. 절반 정도 물량이 줄어든다면 오히려 반사이익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감산 규모가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중국의 감산 효과를 좀 활용을 해서 우리는 오히려 저가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활용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이런 LNG라든가 에너지 사업 프로젝트에 이제 순응하는 그런 제품을 선보임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반사이익을 좀 챙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K철강 아마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이쪽 주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싼 값에 중국의 그 철판 후판 가격도 막 들어오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가격 폭락에 실적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일단은 감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저가 물량을
안 밀어내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인철 소장께서는 조금만 더 지켜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약간 철강 쪽 이야기는 아닌데 중국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트럼프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얘기하잖아요. 중국의 반차별법 이건 또 뭡니까? 중국도 준하는 뭔가 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중 패권 전쟁 속에 캐나다가 좀 낀 상황이에요. 예. 사실은 이제 미국은 캐나다를 중국의 마약류 멸반입을 이유로 네. 우에 수출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세를 매겼는데 했죠. 중국 역시 비슷합니다. 중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서 반차별적 관세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법제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은 이 캐나다산 농산물에 대해서 수산물에 대해서 최대 이제 100% 관세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중국이 갑자기 캐나다를 때렸느냐? 캐나다 친중 아닙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캐나다가 먼저 선제적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 예. 그리고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한 것에 대한 이제 보복 조치인데 그런데 한 5개월 지나서 지금에야? 예. 라는 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속내는 미국의 대중무역 압박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성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입니다. 예. 미국과 무역 협력을 강화할 경우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이제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캐나다 총선 앞두고 중국이 어떤 정권 교체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의도도 엿보이지만 어쨌든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만에 하나 이제 이 캐나다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유럽연합, 우리나라까지 미국에 네네. 동참할 경우에는 예. 이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중 패권 전쟁 속에 정말로 관세 전쟁이 격화될 경우 우리는 균형 있는 외교 통상 정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본보기라면 보인 거네요. 맞습니다. 캐나다는 일단 중국과도 관계연이 많이 있으니까 캐나다를 대상으로 공격하면서 미국에 동참하지 말아라. 이런 또 경고성 메시지가 중국에 보냈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드리고요. 다시 K철강 이야기 이어가면 지금 조선은 뭐 지금 주가는 이미 못 잡을 영역으로 갔고요. 트럼프도 조선에 대해 우리 K조선에 대해서는 여타 말 한마디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 배가 결국 후판 철강이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지금 미국의 MRO 사업하고 K조선이 가면 K철강도 가야 된다. 이건 너무나 좀 정성적인 생각인가요? 맞습니다. 이 둘의 관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조선업계가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다 보니 네.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철강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철강업계의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미국은 동맹국을 활용해서 자국의 조선 산업을 조금 부흥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엿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강도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제품이 지금 또 원산지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배든 철강이든 중국산을 좀 배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국산 선박과 선사가 이제 미국 항내에 집항할 경우에는 바로 이제 입항할 때마다 고율의 수수를 부과하고 또 선박을 하청할 때마다 또 이제 최대 수수를 부과하는 정책을 쓰게 되면 중국의 선박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 해군은 지금 향후 30년 동안 364척에 달하는 신규 함정 건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 약 42조 원 규모의 조선 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동맹국이 지금 문이 열려 있다라는데 가장 먼저 SOS를 던진 게 한국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지금이야 뭐 중국의 조선 시장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뭐 70% 육박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미국의 대중국 견제로 인해서 K조선이 반사이익을 얻고 특히나 이제 한국 조선업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제 배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내 철강 업체들이 현지에 또 공장을 세워서 네. 우리가 조선소에 만들고 있는 조선소에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제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도 또 하나의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일입니다, 여러분.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트럼프의 25% 관세가 부과되고요. 우리 당국, 정부도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금 USTR, 미국 무역대표부를 방문해서 관계자 또 만날 겁니다.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4월 2일 날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까지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 관세
우리가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당국의 노력, 당국의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점 이제 한국으로 점점 목을 옥죄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부분에선 대만을 네. 한국도 조금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특히 관세율,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이상 높다. 네. 말도 안 되는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걸 좀 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예를 들어서 그게 무서워요. 맞습니다. 네. 방위비 분담부터 네. 시작해서 한미 FTA 재협상, 칩스 퍼폐기, 철강, 의료, 약품, 여기다가 가구, 목재, 이제 농산물까지 여러 가지 분야로 이제 이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와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무팀이 현재 파견이 돼서 이 실무협의 창구를 통해서 지속적인 이제 소통이 좀 필요한데 트럼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보여줄 수 있는 자랑할 만한 카드 투자를 얼마나 유치했는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네. 것이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트럼프의 어떤 치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을 안겨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선물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조선이나 에너지 협력 제한에 대해서는 미국 자체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만큼 이걸 전략적으로 좀 관세 이용해서 관세 부과 예외로 좀 이끌어내야 하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거든요. 더요? 네, 지금보다 더요? 더 네. 짓는 건데 네. 사실은 이 공장 짓는다는 게 미국이 네. 언제까지 경기가 좋을 수는 없고요. 미국의 인건비, 산업 생산성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전략을 좀 감안해서 어떤 관세 요율 지출을 좀 마련하고 산업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일부 지분 투자 정도의 순으로 해서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